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화려하며 뇌리에 박히는 연애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ESFP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인간 비타민이자 지루한 세상에 던져진 걸어다니는 축제와 같습니다. ESFP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당신의 무채색 일상은 단숨에 총천연색 뮤지컬로 바뀝니다. 그들은 오늘이 지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당신에게 열정을 쏟아붓고 편의점 캔맥주 하나를 마시는 소소한 데이트조차 잊지 못할 낭만적인 이벤트로 변주시킬 줄 아는 탁월한 재주꾼들입니다. 그들의 과장된 리액션과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 곁에 있으면 우울함은 발붙일 틈이 없고 마치 내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의 유일한 주인공이 된 듯한 치명적인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눈부시고 완벽했던 축제의 불빛은 종종 가장 예고 없이 허무하고 쓸쓸한 방식으로 꺼져버립니다. ESFP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마치 홀린 듯 한여름밤에 꿈을 꾼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어제까지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영혼을 맹세하던 그들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흥미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낯설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이한 현상.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루함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죄악으로 여기는 그들의 본능이 역설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깊어져야 할 관계의 숨통을 조여버리는 비극. 이것이 바로 ESFP만이 가진 도파민 중독적 이별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열정적이고 문제없어 보였던 그 즐거움이 사실은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들고 깊이를 갉아먹는 달콤한 마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보다 당신과 함께할 때 터져나오던 그 짜릿한 쾌락을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늘 가장 뜨겁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정점의 순간 직후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면 그 답은 상대방의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그 영원해야만 하는 즐거움의 강박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화려하고 다정했던 연인이 어떻게 한순간에 가장 가볍고 잔인한 배신자가 되는지 그 모순적이고도 적나라한 심리적 과정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1. 노잼 공포증 지루함은 곧 죽음이다. 우리의 대화가 진지해지는 순간 너의 동공은 이미 비상구를 찾고 있었다. 마치 갇힌 새가 열린 창문을 갈망하듯 ESFP에게 연인 간의 권태기나 흐르는 정적은 단순한 관계의 흐름이나 잠시 쉬어가는 쉼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지루함이라는 형벌이자 자신의 생명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정서적 산소 부족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공포입니다. ESFP의 영혼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만 빛나는 미러볼과 같습니다. 미러볼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쏘아주는 강렬한 레이저와 비트 있는 음악이 있어야 비로소 반짝이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도파민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안정이라는 이름의 정적이 찾아오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그 화려했던 미러볼은 멈추고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텅 빈 공허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침묵은 신뢰가 쌓였다는 증거이자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는 평온한 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극에 민감한 ESFP에게 이 침묵은 사랑이 식었다. 더 이상 볼거리가 없다는 끔찍한 사망 선고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건네는 진지한 미래 계획,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고민 상담, 매일 똑같은 밤 마이너스 영화 마이너스 카페로 이어지는 데이트 코스는 그들의 흥분된 신경계를 급격히 다운시켜버리는 수면제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루함의 전조가 보이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자극이라는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회피를 선택합니다. 대화 도중 갑자기 핸드폰을 보며 딴청을 피우거나 맥락 없이 우리 놀러 갈까? 라며 화제를 돌리는 행동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산만하다, 진중하지 못하다,
내 말을 무시한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처절한 정서적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파닥거리듯 노잼이라는 질식 상태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른 재미를 찾아 호흡하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딴짓은 상대를 무시하려는 악의가 아니라 제발 나를 이 숨막히는 정적에서 꺼내줘. 나는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라는 무언의 절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쾌락 추구형 회피가 관계에는 서서히 퍼지는 치명적인 맹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365일 내내 터지는 축제일 수 없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널브러진 쓰레기를 치우고 고요한 일상의 지루함을 함께 견디고 다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신뢰가 싹틉니다. ESFP가 당장의 재미만을 쫓아 밖으로 도는 동안 상대방은 관객이 모두 떠난 텅 빈 무대에 홀로 남겨진 듯한 시린 외로움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매일 웃고 떠드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얕은 수심 아래에서 관계의 뿌리는 내리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으며 결국 작은 파도에도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성 같은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즐거움을 신처럼 숭배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볍고 허무한 결말인 셈입니다. 1굿바이브의 독재 제발 심각한 얘기 좀 그만해. ESFP가 연애 중 갈등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고 거의 무조건 반사처럼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몰라.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입니다. 이 해맑고 천진난만한 제안은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분위기 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바리케이드와 같습니다. 단언컨대 그 순간 그들에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영에 수렴합니다. ESFP의 뇌 구조는 슬픔, 분노, 갈등, 무거운 책임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며 본능적으로 강제 채널 변경 버튼을 연타해버립니다. 그들은 심각한 분위기가 주는 그 끈적하고 무거운 공기, 침묵의 무게를 단 1분도 견딜 수 있는 정서적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밝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세상에서 가장 쿨한 척하며 화제를 엉뚱한 곳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건강한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긍정적 회피이자 정서적 마취에 가깝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ESFP가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숭고한 역할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분위기 띄우려고 애써서 농담한 건데 왜 정색해? 너는 왜 그렇게 매사를 꼬아서 생각해? 우울하게 있지 말고 그냥 털어버려. 그들은 자신의 가벼움이 관계의 무거움을 구원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한 감정에 대한 기만이자 잔인한 묵살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깊은 고민과 상처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 줄 거라 기대하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솜사탕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농담이나 맛있는 거 먹으면 풀려라는 1차원적인 처방뿐입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사람에게 야,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면 잊혀져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폭력적인 긍정. 그 앞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슬픔이 부정당했다는 모멸감과 함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깊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결국 이 사람과는 결코 깊은 대화가 불가능하구나라는 체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제 전환의 기술 갈등의 본질 흐리기. ESFP는 본능적인 눈치 백단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공기 흐름이 미묘하게 무거워지는 찰나의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그들의 동물적인 직감은 견고합니다. 지금 이 주제로 10분 이상 대화가 지속되면 반드시 싸움이 나거나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다운될 것이다. 이 경보가 울리는 순간 그들은 탁월한 순발력과 재치를 발휘해 대화의 물꼬를 전혀 뜬금없는 엉뚱한 곳으로 확 틀어버리는 연막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은 치밀하고도 교묘합니다. 상대방의 분노나
서운함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가장 달콤한 칭찬이나 가장 자극적인 유머를 미끼로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야, 근데 오늘 입술 색깔 진짜 예쁘다. 그거 새로 산 거야? 완전 찰떡인데? 아, 맞다. 나 아까 유튜브에서 대박 웃긴 거 봤는데 이거 딱 30초만 보고 얘기하자. 진짜 배꼽 빠져. 심각한 표정으로 이별을 고민하거나 쌓아둔 서운함을 토로하려던 상대방의 입을 칭찬이라는 달콤한 사탕이나 유머라는 폭죽으로 틀어막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을 붉히거나 들이민 영상에 얼떨결에 반응하느라 대화의 맥락을 놓쳐버립니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은 허무하게 끊어지고 상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타이밍을 잃고 맙니다. ESFP는 이 순간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휴, 다행이다. 잘 넘겼어. 이것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평화와 안도감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잘 넘긴 순간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과는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하구나라는 깊고 서늘한 절망감이 층층이 새겨집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본질을 피해가는 당신을 보며 상대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ESFP가 자신의 유머 감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도하며 축배를 드는 그 순간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소리 없이 아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덧칠해버린 갈등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피부 밑에서 곪고 썩어가며 언젠가 터질 날만을 기다리며 무섭게 잠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그 10분의 진지한 대화가 결국 10년의 인연을 끊어내는 도화선이 되고 있음을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상대방을 진지충으로 만드는 가스라이팅. 지루함과 정서적 무게감을 생리적으로 거부하는 ESFP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길어질 때 급기야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성격적 결함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위해 어렵게 꺼낸 정당한 불만이나 현실적인 조언들이 그들의 귀에는 단지 나의 즐거운 기분을 망치는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공격 태세를 취하며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너는 매사에 너무 생각이 많아. 인생 좀 그냥 즐기면 안 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별일도 아닌데 혼자 심각해가지고 사람 숨 막히게 해. 아, 진짜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자신이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상대를 지나치게 예민하고 꽉 막혔으며 진지해서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 문제를 해결하자는 당신의 요청은 분위기를 망치는 짓으로 격화되고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흥을 깬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정서적 가스라이팅은 매우 효과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ESFP의 당당한 태도 앞에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건가? 사랑받으려면 나도 쿨한 척해야 하나? 결국 상대방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라고 억지 사과를 하며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때의 침묵은 관계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과의 소통을 포기한 것입니다. ESFP가 아싸, 이제 됐다? 라며 승리감을 느끼고 다시 축제를 즐기는 동안 상대방은 억지로 웃는 가면을 쓴 채 그 축제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갑니다. 겉으로는 함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진짜 모습은 이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비참함을 느끼며 서서히 마음의 짐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의 노예 설렘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너를 사랑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지 않는 너는 더 이상 나의 연인이 아니다. ESFP에게 사랑의 정의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고 감각적입니다. 가슴이 뛰는가? 매 순간이 즐거운가? 뇌가 찌릿할 만큼 자극적인가? 그들에게 사랑은 은근하고 따뜻하게 오래 타오르는 숯불이 아닙니다. 밤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게 터지고 귀를 먹먹하게 만들며 시선을 강탈하는 불꽃놀이여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신뢰나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텐션으로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진단하자면 그들은 세로토닌이 주는 평온함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도파민이 솟구치는 그 아드레날린. 과잉 상태만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중증의 도파민 중독자들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 구조상 도파민에는 반드시 내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찌릿함, 첫 키스를 할 때의 황홀함, 밤새 통화하며 느꼈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무뎌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격정적인 단계를 지나 안정적인 신뢰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성숙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ESFP는 이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을 사랑의 종말이자 관계의 사망 선고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익숙해진다는 것을 편안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이상 볼거리가 없는 끝난 영화, 김이 다 빠져버린 콜라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정하고 성실하며 그들을 아끼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ESFP의 기준에서 당신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얘는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겠어. 데이트가 너무 뻔해. 단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뇌에 새로운 자극이라는 먹이를 던져주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ESFP는 가차없이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 설렘이 없는 사랑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은 지루함, 그것을 견딜 바에야 차라리 굶주린 하이에나가 되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슬픈 본능입니다. 1헌터 본능 정복이 끝나는 순간 사랑도 끝난다. ESFP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사냥꾼이자 연애라는 게임의 고수 플레이어입니다. 그들에게 썸을 타거나 짝사랑하는 대상을 유혹하는 과정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매력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스릴 넘치는 퀘스트이자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도박판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ESFP는 그야말로 러브 bomber가 됩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의 마음이라는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 밤새 전략을 짜고 화려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며 세상 모든 달콤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상대방이 튕기거나 넘어올 듯 말 듯 할수록 그들의 전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주는 긴장감이야말로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최고의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상대방이 백기를 들고 그래, 우리 사귀자. 오늘부터 1일 이하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관계가 확정되고 안정적으로 굳어지는 바로 그 찰나 거짓말처럼 그들의 텐션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은 공략의 대상이었지 가꾸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게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이머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연인 획득이라는 업적을 달성했고 게임은 클리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황당함과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어제까지나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매달리더니 사귀자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시들해?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ESFP에게는 그 열정적이었던 구애 활동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안정적인 관계 유지, 매일 안부를 묻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설렘이 아닌 지루하고 따분한 관리 업무일 뿐입니다. 그들은 최전방에서 적을 정복하는 장수가 되고 싶지, 후방에서 보급품이나 관리하는 행정병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이라는 트로피를 선반 위에 올려둔 채 먼지가 쌓이게 방치하고 본능적으로 또 다른 사냥감, 또 다른 썸이 주는 불확실한 긴장감을 찾아 곁눈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악의적인 바람둥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정복욕이 충족된 순간 흥미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헌터의 슬픈 본능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이 노잼은 유죄 즐거움에 대한 병적인 강박, ESFP가 연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자 가장 잔인한 평가는 너는 나쁜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바로 너는 재미없어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하는 도덕적 결함은 화를 내고 싸워서 고칠 수 있는 교화의 대상이지만 노잼은 태생적인 결함이자 구제불능한 폐기의 대상입니다. 도덕적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지루함이라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인 셈입니다. 그들은 데이트할 때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SNS에서 가장 핫한 맛집을 찾아 웨이팅을 불사해야 하고, 신상 카페에서 인증샷을 남겨야 하며, 시끄러운 페스티벌이나 힙한 팝업 스토어에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들은 트렌드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연인이 이런 그들의 속도에 제동을 걸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번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쉬자. 사람 많은데 말고 조용한 공원에 가서 얘기나 좀 할까? 이 말을 듣는 순간 ESFP의 표정은 표백된 것처럼 하얗게 질리거나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아, 그래. 그들에게 집 데이트나 정적인 휴식은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황금 같은 주말을 시궁창에 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반응이 몇 번 반복되면 ESFP는 관계에 대해 아주 위험하고도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과 나는 코드가 안 맞아. 사실은 취향이 다른 것뿐인데 그들은 이를 운명의 불일치로 확대 해석합니다. 인생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즐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휴식이 주는 정적의 가치를 무능력이나 게으름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ESFP는 인생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질주하는 레이서입니다. 그들은 시속 200km로 달리며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잔상을 즐깁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은 연인이 우리 잠시 멈춰서 저 들꽃 좀 자세히 보자라고 말하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려 한다면 ESFP에게 그 연인은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속도감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짝이자 족쇄로 느껴질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속도를 줄이는 대신 조수석의 문을 열고 연인을 밀어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삼식어버린 피자 1원 데워서 먹느니 새로 시킨다. 보통의 연애사에서 초반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는 과정은 슬픈 일이 아니라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 빈자리를 정, 깊은 신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의리라는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의 형태가 채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랑이 익어간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ESFP에게 열정이 식은 사랑은 익어가는 와인이 아니라 치즈가 딱딱하게 굳고 도우가 질겨진 식어버린 피자와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억지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씹을수록 턱만 아프고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처분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유통기한은 곧 설렘의 유효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관계가 루즈해지거나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이를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지 않고 이제 끝물인가 보다라며 관계의 수명이 다했다고 너무나 쉽게 단정짓습니다. 여기서 ESFP 특유의 감정적 가성비 계산이 작동합니다. 이 죽어가는 관계를 되살리려면 대화도 해야 하고 서로 맞춰가야 하고 감정 노동을 해야 해. 근데 그렇게 해서 예전 같은 설렘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나? ESFP는 이미 식어버린 감정을 복구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느낍니다. 굳어버린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봤자 눅눅하고 질겨질 뿐 갓 구운 피자의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눅눅한 피자를 붙들고 애쓰느니 차라리 전화기를 들어 갓 구운 따끈따끈한 새 피자를 배달시키는 쪽을 택합니다. 그것이 도파민 차원에서 훨씬 확실하고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SFP와의 이별은 종종 쿨하다 못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통보합니다. 우리 솔직히 이제 재미없잖아. 더 이상 서로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상대방이 울며불며 노력하면 되잖아라고 매달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 폐기물 처리장에서 당신과의 관계는 처분 완료 도장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설렘과 완벽한 동의어이기에 심장이 뛰지 않는 관계를 의리로 유지하는 것은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갉아먹는 고문이자 지루한 형벌일 뿐입니다. 3. 기회비용의 늪 비교하다가 증발한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저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더 재밌는 일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ISFP가 내면의 감정 장부의 상처를 조용히 기록하는 내향적 회계사라면
ESFP는 외부 세계를 향해 24시간 꺼지지 않는 고성능 레이더를 돌리며 끊임없이 나의 현재와 타인의 현재를 비교하는 외향적 분석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FOMO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ESFP는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뷔페에 차려진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과 깊은 연애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다른 이성과의 가능성, 금요일 밤의 뜨거운 파티, 자유로운 여행 등 수만 가지의 가지 않은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강력한 호르몬의 힘으로 이 포기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빠지고 이성이 돌아오는 순간 그들은 머릿속으로 냉정하게 기회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주말에 집에서 TV나 보고 있는 동안 내 친구들은 지금 핫한 라운지, 바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데 내 친구 남친은 이번 기념일에 명품 가방 사주고 해외여행 갔다는데 방금 지나간 저 사람, 내 애인보다 키도 크고 스타일도 훨씬 좋은데 이 비교 심리는 처음에는 사소한 투정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그들의 눈에는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화려한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지루한 비하인드, 씬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연인은 점점 초라해지고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객관적으로 못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ESFP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혹은 SNS 속에 전시된 가지지 못한 남의 떡이 훨씬 더 크고 달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최선일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더 나은 옵션에 대한 미련은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몸은 당신 옆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창밖을 떠돌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대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연인은 사랑의 안식처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일 얇은 귀와 팔랑거리는 마음 연애는 둘이 하는데 판결은 남이 내린다. ESFP는 타인의 시선과 평판에 목숨을 거는 유형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내면의 단단한 뿌리에서 나오기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울 반사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성향은 연애에서도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자기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뚝심 있게 연애하기보다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로 구성된 제3의 배심원단의 평가에 갈대처럼 휘둘립니다. 당신과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던 ESFP라도 친구들과의 술자리 한 번이면 마음이 180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들의 뇌리에 독화살처럼 박히기 때문입니다. 야, 솔직히 걔는 좀 별로지 않아? 내가 아깝다. 내 아는 형은 여친한테 차 사줬다는데 넌 뭐 받은 거 없어? 너 정도 외모면 훨씬 더 능력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왜 굳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 애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방어하겠지만 팔랑귀를 가진 ESFP는 그 순간부터 당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아까운가? 내가 지금 손해보는 연애를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애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인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트로피이자 패션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요소가 줄어들면 당신을 향한 사랑의 온도도 거짓말처럼 식어버립니다. 내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너는 나에게도 가치가 없어. 이 잔인한 논리가 무의식 깊은 곳에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ESFP와 단둘이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수십 명의 시어머니와 연애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둘 사이의 신뢰나 감정보다 제3자의 가십이나 평가, 한 줄에 의해 관계의 생사가 결정되는 이토록 위태롭고 가벼운 상황. 이것이 바로 ESFP와의 연애가 늘 살얼음판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환승 이별의 유혹 공백을 견딜 수 없어 가입하는 연애보험. ESFP의 정서적 사전에
홀로서기나 고독의 시간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견디는 내성이 현저히 떨어지다 못해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해 병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연인과 헤어질 결심을 이미 굳혔더라도 다음 사람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섣불리 이별을 고하지 않는 치밀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의 심리는 마치 정글의 타잔과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다음 줄을 꽉 잡기 전까지는 절대 왼손에 잡은 줄을 놓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추락하지 않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관계가 시들해지고 마음이 떠나면 그들은 이별을 말하는 대신 은밀하고 조용하게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나 요즘 좀 답답해서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이 핑계를 대고 각종 모임에 나가고 삭제했던 소개팅 앱을 다시 깔고 연락이 끊겼던 남사친 여사친들에게 안부톡을 돌립니다. 겉으로는 현재의 연인 옆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의 레이더는 이미 나를 구원해줄 새로운 숙주를 찾아 필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연인이지만 실상은 다음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잠시 머무는 대기실 취급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마침내요. 얘 좀 괜찮네. 말이 통하네. 싶은 새로운 자극 환승 대상이 나타나고 썸의 기류가 확실해지는 그 순간 그제야 그들은 당신에게 차갑고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사람이야?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겠지만 ESFP에게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끊김없는 즐거움의 연결일 뿐입니다. DJ가 음악을 틀 때 노래와 노래 사이가 끊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믹싱하듯 그들은 연애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송사고와 같은 재난으로 여깁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핸드폰 알림이 울리지 않는 그 적막한 며칠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그들은 당신이라는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가장 안전한 순간에 해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혼자서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타인의 온기가 없으면 시들어버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충동적 결정 감정의 지뢰밭에서 자폭 버튼을 누르다. ESFP의 감정 제어 시스템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사처럼 다정하고 사랑스럽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긁히는 상황이 오면 그들은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자폭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들의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폭발하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하는 순간입니다. 싸움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질 때 복잡한 논쟁을 견디지 못한 ESFP는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아 몰라. 짜증나. 그럴 거면 그냥 헤어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말이 깊은 고뇌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당장의 이 답답하고 시끄럽고 머리 아픈 상황을 강제로 종료시키고 싶어서 내지른 비명에 가깝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렉이 걸려 버벅거리면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심리입니다. 문제는 뱉어놓고 나서 수습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홧김에 이별을 내뱉은 지 10분 만에 그들도 속으로는 아차, 너무 심했나? 하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놈의 자존심 가오 때문에 혹은 다시 가서 사과하고 관계를 봉합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고 구차해서 그냥 그 말을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냥 이참에 끝내지 뭐. 이런 무책임한 합리화로 3년을 이어온 연애가 단 3분의 말다툼으로 허무하게 종결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겨우 저녁 메뉴 고르다 싸운 걸로 헤어진다고? 라며 황망해하지만 ESFP에게는 그날의 기분이 3년의 추억보다 강력합니다. 그들의 이별은 숙고와 정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은 충동의 파편에 맞아 관계 전체가 초토화된 재난 현장일 뿐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결국 이별이 되는 사람들. 그들 곁에 있는 한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깊이의 거부 얕은 물에서만 헤엄치고 싶다. 너의 우울함까지 사랑하기엔 나의 멘탈은 너무나 연약하고 투명한 유리 조각이다. ESFP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인간 태양처럼 보이지만 그 화려한 빛의 이면에는 부정적 감정 소화불량이라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멘탈은 탄성이 좋은 고무공이 아니라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깨져버리는 얇은 유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깊은 상처, 해결되지 않는 우울, 복잡하게 얽힌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는 순간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냉혈한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전염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기분에 스펀지처럼 쉽게 물듭니다. 당신이 우울해하면 그 우울의 도끼가 자신에게 옮겨와 자신이 애써 지켜온 해피바이러스를 죽일까 봐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너의 슬픔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슬픈 방어기제입니다. 연인이 힘든 일을 털어놓으며 눈물로 위로를 바랄 때 ESFP의 반응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진짜 힘들었겠다라며 슬픈 표정으로 리액션하고 등을 토닥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거나 마음속으로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우울한 얘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지? 분위기 축 처지네. 빨리 화제 돌리고 싶다. 그들에게 당신의 하소연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빨리 처리해야 할 감정의 폐기물이나 파티의 흥을 깨는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결코 감정의 깊은 심해로 잠수해서 가라앉고 있는 당신을 건져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찰랑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며 하하호호 웃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픔도 같이 나눠줘라며 그들을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 그들은 숨이 막혀 발버둥치며 당신의 손을 뿌리치고 수면 위로 도망쳐버릴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같이 죽을까봐 바로로 차버리고 도망가는 구조대원. 잔인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기조차 벅찬 ESFP가 당신의 불행을 대하는 솔직한 태도입니다. 일감정 노동 회피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ESFP에게 연애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뛰노는 놀이터이자 휴양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애가 즐거움이 아닌 머리를 써야 하고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고된 노동으로 변질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연인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살피고 오해를 풀기 위해 1시간 넘게 토론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과정들. 이 모든 관계 유지 보수 작업이 ESFP에게는 야근보다 더 싫은 극심한 감정 노동입니다. 당신이 논리정연하게 얼어서 B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C를 느꼈어라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ESFP의 뇌에서는 경고음이 울리며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생리적으로 힘겨워합니다. 아, 머리 아파.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왜 자꾸 다 지난 옛날 일을 꺼내서 사람을 들들 볶아? 그들이 원하는 해결책은 직관적이고 원초적입니다. 복잡한 대화 대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진한 스킨십으로 화해하는 것.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화해라고 믿습니다. 몸이 닿고 기분이 풀리면 해결된 거 아니야? 라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건 기분 전환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야라며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그들을 앉히려는 순간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ESFP의 눈에 당신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별것도 아닌 걸로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그들이 마음의 벽을 쌓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요구하는 그 생각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 알레르기 영원한 피터팬의 비겁한 도피. 가벼운 썸이나 연애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ESFP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바로 책임감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리적인 거부 반응, 즉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깊은 연애는 필연적으로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동반합니다.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육아 계획, 양가 부모님 문제 등 낭만의 안개가 걷히고 지극히 현실적인 미래의 이야기가 구체화될수록 ESFP는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우리 아직 젊잖아. 왜 벌써부터 그런 골치 아픈 걱정을 해? 그냥 지금 행복하면 됐지. 이 말은 겉보기엔 낭만적인 카르페 디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현재를 즐기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미래의 짐까지 짊어지라는 요구에 대한 신경질적인 거부입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오늘 마실 맛있는 술과 오늘 떠날 여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지기 싫은 마음은 곧 비겁한 회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우리 적금은 어떻게 할까? 결혼식은 언제쯤이 좋을까? 라고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몰라. 알아서 되겠지라며 농담으로 얼버무리거나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며칠씩 잠수를 타버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그 집을 지을 벽돌 한 장조차 나르기 싫어합니다. 어른스러운 책임을 요구하는 연인 앞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철없는 피터팬이 되어 책임 없는 쾌락의 땅 네버랜드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당신은 연인이 아니라 철없는 아들을 훈육하는 잔소리꾼 엄마 아빠의 역할로 전락하게 되고 이 기형적인 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가장 비겁한 이별 잠수, 관계의 살인. ESFP가 이별을 고하는 방식 중 가장 악명 높고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이 바로 잠수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은 복잡한 설명, 상대방의 비난, 눈물바다가 될 이별 장면을 감당할 에너지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별의 과정을 정석대로 밟는 것은 맨몸으로 화염 속에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머릿속 계산기는 아주 단순하고 이기적으로 돌아갑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면 개가 울 텐데 그걸 어떻게 봐? 또 왜? 라고 물어볼 텐데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아. 또 붙잡으면 마음 약해져서 못 헤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은 디지털 증발을 선택합니다. 연락의 빈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며 상대의 애를 태우다가 결정적인 순간 카카오톡을 익십하거나 아예 차단해버리고 사라집니다. 상대방은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각 ESFP는 해방감에 젖어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트라우마를 안겨주지만 ESFP에게 이것은 가장 가성비 좋은 이별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비겁한 사람이 되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질 골치 아픈 감정 싸움을 피하는 게 그들에겐 최우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눈치껏 알아서 떨어져 주라.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귀찮음이라는 본능 아래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맑고 순수한 미소 뒤에는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지옥을 방관할 수 있는 이토록 무책임하고 차가운 회피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얽매임 알레르기 구속은 곧 이별 사유. 나를 가두려 하지 마. 세상은 아무리 화려한 황금으로 만들어도 결국 날 수 없는 감옥일 뿐이야. ESFP는 태생적으로 자유를 산소처럼 들이마시며 살아가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계획, 통제, 규칙, 보고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찬란한 자유를 저당 잡으려 할 때 ESFP는 사랑받는 안락함이 아니라 목이 졸리는 듯한 정서적 폐소공포를 느낍니다. 많은 연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ESFP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며 꼼꼼하게 일정을 짜주고 걱정된다며 매시간 연락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ESFP에게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세 장일 뿐입니다. 아무리 비싼 먹이를 주고 화려하게 꾸며놓아도
날개를 펼 수 없는 공간은 그들에게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그들은 찬공을 가르는 불안한 자유를 원하지 새장 속의 안전한 사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잠수를 타거나 차갑게 이별을 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서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들에게 연애는 함께 손잡고 넓은 들판을 뛰노는 것이어야지 좁은 방 안에 갇혀 서로만 바라보는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고독한 광야의 자유인이 될지언정 통제받는 온실 속의 화초는 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타협 불가능한 확고한 인생 신조이자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는 순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1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공포 연인인가? CCTV인가? 주말에는 무조건 나랑 있어야 해. 연락 안 되면 불안하니까 일시간에 한 번씩 카톡해. 친구들 만난다고? 누구누구 왔는지 인증샷 찍어서 보내. 돈 좀 아껴 써. 너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왔는지 알아? 가계부 좀 써. 이런 잔소리들이 반복되는 순간 ESFP의 머릿속에는 요란한 비상벨이 울립니다. 위험해. 이 연애는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족쇄다. 그들에게 연인의 이러한 요구는 애정 어린 관심이 아니라 자신을 24시간 감시하는 CCTV이자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와 다를 바 없습니다. ESFP는 철저하게 즉흥성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바다 냄새가 맡고 싶으면 새벽에라도 차를 몰고 떠나야 하고 지나가다 예쁜 옷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사입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들에게 계획이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옆에서 하나하나 통제하고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지출 내역까지 검사하려 들면 그들은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 안 하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관리해? 이 반발심은 단순히 짜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SFP에게 잔소리꾼은 더 이상 매력적인 이성이 아닙니다. 자신을 혼내고 가르치려 드는 엄마나 아빠 혹은 깐깐한 직장 상사로 보일 뿐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적 긴장감과 로망이 거세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함께할 파트너를 원했지 나를 교정하려는 라이프 코치나 훈육 선생님을 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섭이 사랑의 범주를 넘어 통제로 느껴지는 임계점을 넘는 순간 ESFP는 탈옥을 꿈꿉니다. 처음에는 싸우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서 집에서 잔다고 하거나 몰래 물건을 사고 숨겨두는 식입니다. 당신의 통제가 강해질수록 그들은 당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도망칠 구멍을 파게 될 것입니다. 이 질투와 집착 매력이 거세되는 순간 ESFP와의 연애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무대 위의 아이돌과 같습니다. 밖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연인이 그들의 이러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인기를 질투하거나 구속하려 들면 ESFP는 상대에게서 급격한 매력 저하를 느낍니다. 너 아까 왜 걔랑 눈 마주치고 웃었어? 그 모임에는 이성이 너무 많아. 나가지 마. 내 연락은 안 받고 인스타 스토리는 올렸더라. 연애 초기에는 이런 질투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구나라며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순간 ESFP의 뇌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 진짜 쿨하지 못하다. ESFP는 자존감이 높고 당당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연인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핸드폰을 검사하고 다른 이성들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연인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지심에 찌든 사람, 자신감이 없어서 나를 통제하려는 찌질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사랑의 감정은 동등한 위치에서 발생하는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상대가 매달리는 약자로 보이면서 성적인 긴장감 텐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ESFP를 다루는 역설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움켜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손바닥을 펴면 그 위에 머문다. 그들은 자신을 믿고 넓은 들판에 자유롭게 방목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고마움과 부채감을 느끼고 제 발로 돌아옵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나를 믿어주는 사람. 이 확신이 들 때 ESFP는 밖에서 놀다가도 우리 자기가 기다리겠다며 귀가 본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목줄을 꽉 쥐고 당기며 가지마, 하지마를 외치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청개구리 신보반 발심가 발동합니다.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든 그 목줄을 끊고 도망쳐서 보란 듯이 더 자유롭게 날뛰게 됩니다. 그들에게 신뢰란 묶어두고 감시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풀어줌으로써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밀의 강요 현재를 희생하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 우리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월급의 70%는 저축해야 해. 5년 뒤에는 우리 뭐 해먹고 살지? 너도 이제 자격증 공부 좀 시작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인들의 조언은 욜로 정신으로 무장한 ESFP에게는 미래를 볼모로 잡아 현재의 행복을 반납하라고 협박하는 정서적 폭력으로 들립니다. ESFP는 지금 이 순간을 신봉하는 교도들입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먹고 싶은 케이크를 참고 오늘 떠나고 싶은 여행을 미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확고한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자꾸 먼 미래의 불확실한 안정을 위해 오늘의 확실한 쾌락을 참으라고 강요하면 그들은 안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행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적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의 욕망을 거세하는 형벌이며 자기 개발은 성장이 아니라 놀이 시간을 빼앗는 노동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비극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두 사람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ESFP는 당신이 오늘의 햇살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너는 꼭 시어머니 같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성실함과 책임감이 ESFP에게는 현재의 로맨스를 망치는 따분한 잔소리이자 숨통을 조이는 억압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랑 인생관이 너무 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미래 따위 걱정하지 않고 오늘 밤을 불태워줄 가벼운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당신이 지은 미래의 집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6. 대상 영속성의 부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끝난다. 지금 내 눈앞에 없는 너보다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웃고 있는 낯선 이가 더 가깝다. ESFP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영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오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특히 유아 발달 단계에서 언급되는 대상 영속성 개념이 이들에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결여된 것처럼 보입니다. 눈앞에 화려한 장난감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열광하며 달려들지만 그 장난감을 등 뒤로 감추거나 이불로 덮어버리는 순간 금세 그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새로운 딸랑이를 찾아 기어가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주기능인 외향 감각은 추상적인 믿음이나 기억 속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물리적 실체에만 반응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사랑을 맹세했고 3년을 만났더라도 지금 당장 그들의 시야 밖으로 사라진다면 당신은 그저 희미한 과거의 데이터로 전락합니다. 반면 아무런 감정이 없던 낯선 사람이라도 지금 내 옆자리에서 숨을 쉬고 커피 향을 풍기며 내 눈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생생한 현재의 리얼리티가 됩니다. ESFP의 마음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와 같습니다. 눈앞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반응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그들의 정서적 거리도 LTE급 속도로 멀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배신자여서가 아닙니다. 그저 눈앞의 자극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감각의 노예로 설계된 그들의 슬픈 본능 때문입니다. 일장거리 연애의 무덤 롱디는 굶어 죽는 형벌이다. 단언컨대 ESFP에게 장거리 연애는 사랑을 확인하는 애틋한 과정이 아니라 사실상 관계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들에게 몸이 멀어져도 마음은 하나라는 말은 낭만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운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다른 성격 유형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 미래의 약속, 영혼의 교감만으로도 허기를 채우며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감으로 사랑을 하는 ESFP에게 영상통화나 카톡은 가짜입니다. 액정 화면 속의 당신은 만질 수도, 체온을 느낄 수도, 고유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음식 사진만 보여주며 조금만 참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정서적 허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HD 화질로 웃어 보여도 그들에게 당신은 사이버 세상 속의 유령이나 다마고치 같은 가상의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 잔인한 속담은 ESFP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학 법칙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출장을 가거나 유학을 떠나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은 급격히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현지 조달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지구 반대편에서 보낸 장문의 사랑 고백. 카톡보다 오늘 점심시간에 내 옆자리에서 커피를 건네주는 직장 동료의 사소한 친절이 ESFP에게는 더 강력한 사랑의 실체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 그 텅 빈 옆자리를 채워주는 눈앞에 실존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획적인 배신자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눈앞의 자극에만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본능이 만들어낸 슬픈 생존 본능입니다. 이 찰나의 진심 약속은 미래의 계약이 아니라 현재의 감탄사다. ESFP가 쏟아내는 그 화려하고 달콤한 사랑의 언어들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 평생 너만 사랑할게. 우리는 전생의 부부였나 봐. 진짜 운명이야. 그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 말을 뱉는 그 순간, 그 1분 1초만큼은 0.01%의 불순물도 없는 100% 순도의 진심입니다. 그들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스스로 도취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순수한 진심의 유통기한이 뚜껑 따놓은 탄산음료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ESFP에게 약속이란 지켜야 할 미래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벅차오르는 기분을 표현하기 위한 현재의 감탄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평생 사랑할게는 와. 이 피자 진짜 맛있다. 와 문법적으로 동일한 무게를 가집니다. 피자가 맛있어서 감탄한 것이지 평생 그 피자만 먹겠다는 서약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기분이 고조되면 그들은 도파민에 취해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거창한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내가 오늘 골든벨 울린다 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이 깨듯 기분이 차분해지거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그 약속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당신이 그때 평생 사랑한다고 했잖아라고 따져 물으면 그들은 정말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때는 내 기분이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 감정적 분리야말로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어제의 기분이 오늘의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뻔뻔한 태도. 상대방은 그 약속을 믿고 미래라는 집을 지었는데 ESFP는 그저 그 순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화려한 배경음악이나 일회용 폭죽으로 그 무거운 단어들을 소비해버렸을 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부도난 수표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는 당신의 배신감뿐입니다. 삶과정의 생략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만 탐하는 도둑신보. ESFP는 인생이라는 영화를 볼 때 지루한 서사나 갈등 장면은 전부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 스킵하고 오직 클라이맥스의 짜릿한 장면과 행복한 결말만 시청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인내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미덕입니다. 사랑을 단단하게 키워가는 과정, 오해를 풀기 위해 밤새 대화하며 신뢰를 쌓는 시간, 서로의 밑바닥을 보이며 맞춰가는 지난한 과정들. 남들은 이를 사랑의 역사라고 부르지만 ESFP는 이를 불필요한 감정 소모이자 편집해버리고 싶은 삭제 장면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바람을 견디는 농부의 마음이 아닙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 이미 다 자란 열매만 쏙 따먹으려는 도둑 신보에 가깝습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들어? 사랑하면 마냥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사랑이 주는 달콤함은 원하지만 그 달콤함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쓴맛, 단일지도 삼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 조금만 균열이 생겨도 즉각적인 포기로 이어집니다. 아, 싸우는 거 지쳐. 우린 안 맞나 봐. 사실은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맞춰갈 끈기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그것도 지루해 설익은 면을 씹어먹는 아이처럼 그들은 관계가 무르익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스턴트 사랑에 중독됩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컵라면처럼 만나자마자 불타오르고 금방 식어버리는 자극적인 연애만 반복하게 됩니다.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끓여야 우러나오는 진한 사골 국물 같은 사랑, 혹은 오랜 시간 발효되어야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 같은 사랑. 그 깊고 진득한 맛을 ESFP는 평생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숙성의 시간은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라 당장 견딜 수 없는 지루한 고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긴 글의 끝자락에서 언제나 즐거움과 자극만을 쫓아 숨 가쁘게 달려온 ESFP인 당신에게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영혼을 향해 아프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은 정말로 지루함이었나요? 아니면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진 뒤 텅 빈 객석 앞에서 홀로 마주해야 할 당신의 공허하고 외로운 내면이었나요? 당신은 늘 쿨한 척, 즐거운 척, 상처받지 않은 척 연기하며 관계의 깊은 골짜기를 외면해왔습니다. 심각해지는 게 싫어서 썰렁한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했고, 사랑이 식어가는 게 무서워서 헌 신발을 버리듯 연인을 새 것으로 갈아치웠습니다. 당신의 휴대폰 갤러리 속에는 수많은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파티 사진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아프고 힘들 때 화려한 화장을 지운 초라한 맨얼굴로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옆에 있을 게라며 당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줄 단 한 사람을 가지고 있나요? 불꽃놀이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고작 몇 초 만에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 찾아오는 어둠과 매캐한 연기는 이전보다 더 짙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밤하늘의 별은 불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수만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길 잃은 사람들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당신이 이제 찰나의 쾌락에 휘둘리는 도파민의 노예가 아닌 내 삶과 사랑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사랑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이제는 터져버린 폭죽의 연기 속에서 걸어나와 고요하고 적막한 밤하늘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아찔한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단단한 땅을 딛고 비로소 어른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지루함의 이름표를 편안함으로 바꿔 달아라. 당신은 연인과 대화가 끊기고 정적이 흐르는 순간을 방송사고처럼 공포스럽게 느낍니다. 갑자기 왜 말이 없지? 재미없어졌나? 라며 불안해하고 뭐라도 말을 꺼내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강박적인 생각을 바꾸세요. 대화가 끊긴 그 순간이 바로 두 사람이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낯선 사람이나 불편한 상사 앞에서는 침묵을 견딜 수 없어 억지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20년 지기 친구와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합니다. 아무 말 없이 각자 핸드폰을 하거나 멍하니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 공기. 그것은 지루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굳이 가면을 쓰고 광대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휴식의 신호입니다. 자극적인 데이트 코스가 없어도 집에서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함께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의 소박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이 축제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90%는 지루한 일상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도망치지 않고 함께 견디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오늘 좀 심심하네? 라고 느끼는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세요. 아, 우리가 정말 편해졌구나. 이제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마음이 쉴 곳은 바로 여기구나. 싫은 소리도 사랑의 언어임을 인정하라. 당신은 상대의 잔소리나 서운함 토로를 나를 향한 공격이나 좋은 분위기를 깨는 테러라고 생각하며 귀를 닫거나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상대의 입을 막는 폭력입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굳이 그 불편하고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는 이유는 당신과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과 헤어지기 싫어서입니다. 제발 우리 관계를 고쳐서 오래가자는 처절한 구조 신호 SOS입니다. 갈등의 순간, 당신의 특기인 유머로 상황을 덮으려 하지 마세요. 아이 몰라 머리 아파. 그냥 뽀뽀하고 밥이나 먹자라는 말로 도망치지 마세요. 골문 상처는 반창고를 붙인다고 낫지 않습니다. 째고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딱 10분만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변명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라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 10분의 인내가, 그 쓴 약을 삼키는 용기가 당신의 연애 수명을 10년, 아니 평생으로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당신의 드라마에 공동 주연을 캐스팅하라. 지금 좋으면 됐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욜로.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은 쿨한 게 아니라 비겁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말에서 나는 너와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 없어. 너는 내 인생의 엔조이 상대일 뿐이야 라는 거절의 메시지를 읽고 절망합니다. 거창한 결혼 계획이나 10년 대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미래라도 함께 그리세요. 다음 여름 휴가는 우리 꼭 제주도로 가자. 내년에는 우리 같이 테니스를 배워볼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나중에 커플링 맞추자. 미래를 공유한다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한 편의 대하 드라마의 상대를 지나가는 행인일이 아닌 공동주연으로 정식 초대하는 가장 로맨틱한 초대장입니다. 현재의 쾌락을 조금만 유예하고 미래의 행복을 정립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사랑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는 단막극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이어지며 깊이를 더해가는 명작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넘치는 에너지와 따뜻한 온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을 위해 깊고 진하게 써보세요. 그때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터지는 불꽃놀이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다운 것은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인의 변함없는 눈동자라는 사실을요.